네. 저는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저는 말로 하고 싶은데 상대는 별로 내키지 않나 봐요. 네. 느낌과 제스처를 보여도. 네. 근데 사실 앞으로 누구와의 관계이세요? 대학 친구 아, 대학 친구들. 네네. 쭉볼 관계잖아요. 음. 사실 말 안 하면 저 혼자 싸우면 사실 관계가 이어지지만 더 떨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사실 깨질 수도 있고 계속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상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쵸, 그쵸. 아, 진짜 쉽지 않은, 예, 이야기네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관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가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에 난 상처든 뭐 조직에서의 문제든 관계상의 문제든 빨리 터트리는 게 좋아요. 빨리 터트리는 게. 이게 곰고 골마가지 터트리면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운함을 느낀 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느낀 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때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얘가 약간 섭섭함을 느끼는구나.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야, 이제 그거 가지고 쫀쫀하게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감을 또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 얘가 이때 섭섭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 안 하게 되고, 더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빨리 터뜨리는 게 좋아요. 근데 숨기고 얘기를 안 본인이 되게 힘들어져요. 본인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터뜨려서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그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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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참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친했는데 좀 아쉬움도 남는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네, 너무 많죠. 맞아요. 네, 그런 관계는 맞아요. 우선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놓으시고. 근데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친구가 너무 좋다가 대학교 친해지면 고등학교 점점 멀어지고 뭐 직장과 똑같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친한 여자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결혼하는 순간 연락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냥 완전 생판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같이 봉사활동 해외 갔다가 정말 그때는 가족들 친했다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면 서로 약간 그냥 추억 까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발전이 되지를 않고 과거를 계속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물론 그것들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 관계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또 하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욕심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관계들은 제가 하는 방법들은 뭐냐면 이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어서 딱 1년에 한 번만 모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만. 어디 대학교 친구들 일 있으면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보다 그룹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명절 때 딱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거 있죠. 이렇게 만나서 1년에 딱 한 번 만나도 그 관계가 굉장히 잘 유지되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관계가 계속 생기니까 이거를 좀 그룹 지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같이 지금 친한 사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룹을 좀 지어놔서 같이 만나고 우리가 매년 이날에 만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임 만들어서 하게 되고 정년기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많이 가죠. 이제 그렇게 계속 만나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너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옛날 친구들은 진짜 소중하면 그런 모임들 만드세요.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만 그 정도 욕심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네, 그쵸. 아무리 그 사람이 단점이 내 단점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쟤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감정을 잘 못 숨겨서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특히 직장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잘 숨기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네. 대표님은 혹시 그런 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런 감정을 숨기고 잘 지내게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좋죠. 네. 맞아요. 이제 고난이도의 가식이 필요하긴 한데 엄청난 수준의 가식이 필요하긴 한데 말씀을 보면 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사람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뭐 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해서 그 견해, 이 사람이 가진 견해를 저를 투영해서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거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면 이 단점이 싫어하는 이 점이 어떤 아픔에서 왔을까? 이 어떤 컴플렉스에서 왔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약간 싫어하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좀 가긴 해요. 연민의 마음으로 좀 가긴 하고 반대로 또 사람이란 게 반드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이 있으면 일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일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약간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려도 그건 동물이어서 느껴요, 인간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뭐 웃고 막 이래도 느껴지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아예 안 보거나 이 마음을 바꾸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쯤에 했던 노력들을 조금 해보면은 약간 그런 게 좀 생기긴 해요. 생기긴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저는 약간 필연적으로 뭔가 멤버들을 사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동등한 친구나 이제 이런 동료의 관계에서는 진짜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 건 진짜 어렵긴 하는데 약간 저는 그런 방법 많이 쓰긴 하거든요. 단점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안 봐요. 보지 말아요. 최대한. 보지 않고 피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파되지 않고 본인한테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 핵심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했던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언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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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하고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사실은 관계의 또 근원이긴 하거든요.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게 관계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했듯 이제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면 관계라는 게 가치의 주고받음이고 내가 무슨 가치를 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줄까? 무슨 가치를 줄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고민해서 먼저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이거는 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욕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 해외 가자. 그럼 이게 관계를 해치는 욕심이 되거든요. 무언가를 하자라는 거에 점점 더 세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막 이런 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저 사람도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무언가를 같이 하고 같이 놀러가고 이런 거는 그 결과물로 따라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관계의 정의가 내가 너와 어디를 여행 갔기 때문에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가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100만 원을 빌렸다가 빨리 갚는 거예요. 가치에 굉장히 돈을 주고받음이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신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말 작은 거지만 이런 식의 돈을 안 주고받는 걸 주고받으니까 훨씬 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신뢰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강화해가는 욕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했듯 결국에는 행복에 귀결되는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까 봤듯 3, 4명 정도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3, 4명 정도만 있어도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고맙다고 문자 보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같이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통해서 앞으로 더욱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